네, 앞 시간에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 계약 해설서 핸드북을 소개드렸고요. 그 좀 짧죠. 요약이 된 거고 풀 리포트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풀 리포트는 약 160페이지 정도 되는 좀 길고 긴 보고서고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개론이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별로 나오죠.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 계약서 좀 보다 말았죠. 그리고 보통주 투자 계약서, 전환사채 투자 계약서, 신주 인수권부 투자채, 신수 인수권부 사채 투자 계약서 맺은말 사례 해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 자료가 이게 굉장히 제가 유용하게 좀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제 RCPS가 여기서 RCPS를 중심으로 설명되는데 RCPS 전환 상환 우선주 여기서는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것들을 좀 포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복잡하니까 이걸로 일단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기본 정의 체크리스트, 네, 이런 투자 계획을 뭘 체크리스트 해야 되는가, 회수 조항 비교표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의 회수 조항 비교표, 상환권은 체크리스트가 있고 비교가 있고, 네, 좋죠. 네, 주식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도 네, 긴 체크리스트가 RCPS, 상환, 전환, 우선주, 네, RCPS, 기본 조항 구성이 뭐가 있고,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예를 하나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쭉 넘어가서 네, 상환 전환 우선주를 한번 제일 이게 범위가 넓으니 네, RCPS라고 불리우는 네, 그래서 이제 줄여서 RCPS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네, RCP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RCPS는 네,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 활용되는 네, RCPS 상환전환 우선주는 매우 중요하다. 사용 비중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네,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네, 그래서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계약서는 투자계약 위반 사유 발생 시에 그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법률적 구조에 따라 크게 대별하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그 다음에 주금 납입 전에는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으로 주금 납입 후에는 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돈을 일단 내고 난 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회수를 하냐? 주식 매수 청구권, 물론 위약이나 위약부를 회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제일 중요하다. 네, 구성 내용을 보면 먼저 네, 이 장에는 먼저 투자 대상 기업 이하 문맥상 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에 따라 피투자 기업이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피투자 기업 또는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발행해서 파는 증권이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 네, 하는 내용이고요. 네, 네. 실무에서 다양한 투자 계약서 양식이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선 투자 대상 기업, 그 집에 지려고는 최대 주주 내지 대표이사, 투자자 사이의 주식 인수에 대한 사항, 경영 참여에 관한 사항, 주식 처분에 관한 약정 등 많은 내용을 한 개의 투자 계약서에 모두 담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에서는 이를 약정에 따라 여러 개의 문서로 나누어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의 조항 체계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네, 네, 여기 있네요. 전환 상환 우선주, 상환 전환 우선주. 네. 라고도 하고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Preferred Stock, RCPS라고도 한다. 네, 실무에서는 우선주라고 단순히 많이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신주를 발행하면 그렇죠. 이제 우선주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의결권이 관한 내용이 있고 그렇죠. RCPS를 받으면 이제 배당에 대한 권리가 생기고 청산 자녀 재산 분배에 대해서 우선권, 네, liquidative preference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가 청산할 때 거기에 대한 권익이 있고 그다음에 전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권.
네. 뭘로 전환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RCPS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환권은 뭐냐면 회사가 이익이 있을 때 그냥 그 이익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현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배당에 대한 우선권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의결권도 가질 수 있다. 네, 뭐 계약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면서, 그다음 회사가 청산할 때 거기에 대한 우선권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디머블 컨버터블 프리퍼드 스톡은 우선주이면서, 그렇죠, 우선주의가 배당을 받고, 그러면서 컨버터블이니까 주식으로 컨버터블하고, 리디머블이니까 중간에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주로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주식으로 바꾸거나 현금으로 바꾸거나 세 개 중에 하나를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이라고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이제 RCPS를 구입하고 회사에 투자를 하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투자금을 CEO가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되겠죠. 회사 경영진이 막 써버리면 안 되겠죠. 회사의 밸류를 높이는 데 써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컨버터블 주식으로 전환할 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투자금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의 이전 양도 경험 및 신회사 설립을 제한해야 되고요. 그래서 회사의 중요한 기술을 빼가면 안 되니까 빼가서 투자 받아서 기술 개발한 다음에, 그렇죠, RCPS 발행해서 기술 개발한 다음에 새로운 회사에서 떼돌리면 안 된다. 네, 핵심 기술 빼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임원의 지명, 뭐 친족, 친구 이런 사람으로 회사 경영진을 짜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면 회사 밸류업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원을 지명하는데도 일정 정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주요 경영사에 대한 동의권과 협의권이 있어야 또 이게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겠죠. 회사가 잘 돌아가나 모니터링을 감시를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회사가 추가적으로 이제 증자를 할 때, 자본을 확충할 때, 그때 이제 가만히 있으면 투자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희석이 되고 지분이 줄어드니까 회사가 증자할 때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공개 IPO를 하거나 M&A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을 두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주식 매수 선택권, 네, 콜 옵션을 이제 또 부여할 수 있는, 나중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면, 그렇죠, 사람들한테 부여하면 그만큼 주식이 희석이 되잖아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제 부여할 때 어떤 식으로 RCPS를 어드저스트 하느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구가 있어야 되겠죠. 회사를 감시하고 회사에 문제가 있다, 또는 회사가 더 잘 되도록 제안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회계 및 업무 감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인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 완결 후에 지분의 처분의 사항, 네, 거래가 완결되면 이제 우선 매수권, 주식 매수권 등등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right of the first refusal 및 공동 매도 참여권, 택 언론 이런 거죠. right of first refusal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공동 매도 참여권, 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네, 이런 것도 네, 네, 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의 우선 매수권은 그렇죠, 딴 데 가서 이제 펀딩을 받을 때, 네, 다른 데서 펀딩을 받을 때 일단 나한테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right of the first refusal은 이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해서 어디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아요. 예를 들어 딴 사람한테 투자를 봐요. 그래서 제3자가 좋은 조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를 받을 때 제3자로부터 제안받은 양도 가격 등 거래 조건을 다른 주주에게 통지하면, 그러니까 저에게 통지하면 제가 그러면 그 조건으로 나도 할래라고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예, 우선 매수권, 말이 좀 어렵죠. Right of the first offer, right of the first refusal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RCPS를 사서 애플에 투자를 했어요. 애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돈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투자를 받아요. 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받아요.
그럼 골드만삭스하고 투자를 받을 때 협정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체결하면 제가 골드만삭스가 한 그 동일한 계약으로 나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끼어들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투자 받을 때 너가 나중에 투자 받을 때 내가 끼어들 수 있는 권리. 뭐 이거를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나 돈 받으니까 'right of first refusal' 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너도 돈 넣고 싶으면 너도 돈 넣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소 조항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사실 투자를 해서 회사를 밸류업해서 벤처 캐피탈이 하는 일이 뭐냐면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열심히 일을 회사랑 같이 일을 해서 회사를 밸류업하는 건데 그렇죠? 누가 거기 끼어들어서 지분을 같이 취득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까지 덕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할 의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열심히 딜을 했는데 누가 와서 비슷하게 또 끼어든다 그러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선 네, 제3자가 누군가가 우선 매수권이 있어. 나도 라이드 퍼스트 리퓨저이라는 게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끼어들면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잘 안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택 얼롱 공동 매도 참여권은 뭐냐면 이제 주식을 팔 때 네 것만 팔지 말고 내 것도 같이 팔아줘. 네, 택 예, 끼어서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버리고 남은 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으니 좀 싸게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팔 때 내 것까지 같이 팔아줘 이런 겁니다. 그럼 나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네,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태걸롱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일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5장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겠죠. 네, 주식 매수 청구권, 지원 배상금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일반 사항, 본 계약의 효력, 계약의 종료, 계약의 내용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권리의 의무인 양도 승계는 어떻게 할 거냐, 통지 비밀 유기 세부 일부 무용, 중거법 분쟁 해결, 뭐 특약 사항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위 조항의 구성은 예시에 불과하고 실무에서는 다양한 투자 계약서 양식이 활용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필수적 기재사항은 뭐고 제목이 있어야 되고 계약 체결 일자가 있어야 되고 뭐 그렇죠. 네,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일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이해관계자 해줘야 되고 네, 네, 이해관계자 책임 조항 네, 이런 거 네, 등등등 뭐 있어야 된다. 네, 신주의 발행 사항, 신주의 선행 조건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청산 자산 분배에서 우선권에 대한 사항 이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청산에 의해서 네. 회사가 청산에 의해서 자녀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권 종류 주식의 주주는 주당 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몇 퍼센트 비율로 산정한 금액에 합한 금원에 대해서 보통 주주에 우선하여 자녀 재산을 분배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회사가 청산될 때 남은 재산에 대해서 나는 그렇죠. 내가 가진 주당 발행 가액이 있고 거기에 이자율 몇 퍼센트에서 그만큼은 내가 먼저 주주들보다 먼저 가져가야 된다. 네. 게다가 미지급 배당금이 있으면 그것까지 먼저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본권 종류 주식 RCPS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 금액이 본권 종류 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권 종류 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주 주주와 동일한 분배 비율로 함께 참가하여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가져갈 거 가지고 나간 다음에 남은 거에 대해서는 또 주주로서 또 퍼센트를 또 가져가겠다는 네, 그런 거. 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준 청산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 네, 네, 이것도 네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deemed liquid preference는 뭐냐면
네. 딥 리퀴드 프레서는 실무에서 영업 양수도 M&A 등 일정 사유가 발생 시 이를 청산으로 실제 청산 아니지만 청산으로 간주하는 거죠. 준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에게 회사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에 준 청산 자녀 재산 분배가 있다. 딥 리퀴데이션 프레퍼런스에 대한 조항 규정을 두기도 한다.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상법상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회사의 청산 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의해 간주되는 것이 자본 충실의 원칙 및 상법상 단체법인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네. 준청산제도의 도입은 회수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외국 운영안의 경우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시가 있고요. 네. 우선권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도입이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준청산 자녀재산 배분 우선조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 우선조항 딤드 리퀴드 프레퍼런스 도입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네, 일면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제도를 국내 상법에 상충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 법체는 열거주의니까요. 네. 어쨌든 그 논의의 전제로 상법은 해상과 청산을 구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이슈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약을 보면 네, 청산 자녀 재산 배분 분배권 회사가 청산을 할 때 남은 재산을 네,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선주주가 이제 먼저 가져간다. 외형적으로는 이게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기업, 특히 주주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산자녀 재산 분배 조항이 적용하는 영역이 크지 않다는 점. 그렇죠? 네. 청산 때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청산 때문에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청산에. 네. 잘 되면 회사가 청산 안 할 테니까, 그렇죠? 청산에 있어 채권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그래서 채권자가 우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가 가져가는 거죠. 국내에서는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 조항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만일 변형된 형태의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 우선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배분액 등 조항에 유의를 하셔야 한다. 네, 법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등에 비추어 투자자와 기업이 협의를 하여야 할 쟁점으로 본다. 다만 기준 가액을 액면가로 할 것인가 발행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 배당 부분에 있어서 가치의 차이를 가져오는 만큼 신중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 조항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이다. 미국식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 (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조항은 그 집행력에 의무는 있으나 같은 제목 하에 이해관계인에게 매수 우위를 부담하거나 채무부담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확하게 조건 및 사안을 이해하고 동의무를 부담할지 여부를 이해관계인 스스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네. 현재 국내 투자 계약들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준청산 자녀재산 분배 조항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상법상의 논란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네, 되겠습니다. 네, 전환권에 대한 사안, 그렇죠? 자, 이제 전환권이죠, 전환. 이제 네, 중요한 게 이제 전환권에 대한 내용인데 전환. 네, RCPS를 가지고 있으면 전환이 돼. 전환은 본권 종류 주식의 주주는 즉 RCPS를 가지고 있으면 거래 완결일 다음 날부터 행사 시점이 있는 거죠. 네, 만기가 있으면 X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그죠? 본권 종류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상환 전환 우선주예요. 이렇게 우선주를 그래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RCP에서 상환전환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상환전환 우선주는 디폴트는 우선주인데 첫째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주다.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이다. 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우선주에 대한 내용으로 그다음에 PS죠. Preferred Stock인데 이제 CPS, C가 붙은 내용이죠.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이제 R까지 붙으면 R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그래서 여기는 C에 대한 내용이죠. convertible 보통주로 전환한다.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네, 이건 뭐 되게 테크니컬한 내용인데요. 네, 투자자는 전환 청구서에 전환하고 있는 주식의 수, 네, 몇 개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것인가, 네, 종류, 수, 청구 연원일을 기재하여 기명또는 서명 날인하고, 네, 주권이 발행되는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이제 주식을 준다. 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환 비율. 네, 전환 비율에 조정하겠지만 본권 종류 주식의 보통주의 전환 비율은 한 주당 그렇죠. 보통주 한 달, 보통 이렇게 많이 하겠죠. 우선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주 하나를 준다. 네. 회사의 IPO 공모 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권 우선주의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 전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그래서 이제 IPO를 하는데 그렇죠. 음, 주가가 너무 낮아요. 주가가 너무 낮으면 일단 전환을 잘 안 하겠죠 일단. 그리고 전환하기도 손해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전환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또는 RCP를 가진 사람의 이익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조정 후 한 주당 전환하는 보통 주식 수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낮으면 그만큼 주식을 더 준다는 거예요. IPO 할 때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우선주 하나당 주식 하나만 줬는데 더 준다는 거죠. 몇 개를 더 주느냐? 당연히 그 가격 비율만큼 더 주면 되겠죠. 그렇죠? 조정 전 우선주 한 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에다가 조정 전 본권 우선주의 전환 가격에다가 70%에 해당하는 금액, 전환 가격과 현재 70%에 해당하는 금액 하면 그만큼 수를 더 많이 주겠죠. 그만큼 알파를 더 준다. 그 가격 비율만큼 더 준다. 원래 주기로 한 거, 조정 전 우선주 일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원래 주기로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환 가격과 현재 주가가 너무 싸면 그 원래 주기로 한 원래 전환 가격에 비해서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이 줄 것인가 그 가격 비율만큼 더 많이 준다. 네. 네. 회사가 뭐 IPO와 비슷한 이것도 비슷한 회사가 본권 종류 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 본권 종류 중에 전환 가격을 하회하는 발행 가액으로 유상종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그렇죠? 이제 다일루션이 되니까 주식이 늘어나서 이제 주가가 하회하는 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면 이제 손해가 되겠죠. 새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새로 펀딩을 받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낮은 가격으로 이제 하면 이제 제가 가진 지분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한 주당 예를 들어서 보통주 하나를 줬는데 아니 너희가들 지금 새로 주식을 더 싸게 발행하니까 그만큼 비율만큼 가격 비율만큼 보상을 해줘. 주식을 더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당연히 공식은 비슷하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주식 배당 무상증자 등이면 그것도 다 비슷합니다. 원래 주기로 한 거에다가 가격 비율, 여긴 가격 비율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나왔나, 그렇죠? 발행 비율을 비교하겠죠. before, after 발행 비율을 비교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씨가 이제 분자는 발행 후 회사 주식 발행 총수, 분자가 발행 후, 네, 네, 여기 보면 분자가 발행 후 회사뿌리 총수고 분모가 발행 전 회상 주식 총수겠죠. 그렇죠. 그만큼 비율을 하면 그만큼 제가 이제 손해를 본 거니까 그만큼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주기로 한 거, 원래 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추가로 줘야 된다.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 넷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추가로 이제 줘야 된다. 그만큼 주식을 나한테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분할 합병하는 경우, 무상감지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무상감지하는 경우도 다 그렇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사망 제1호는 사망 제1호 원칙적으로 전환 비율을 의미한다. 사망 제1호 그렇죠. 이게 원래 전환 비율이죠. 원래 전환 비율인데 이제 주가가 너무 하락하면 이제 그만큼 추가적으로 더 주는 거죠. 전환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전환 비중을 다시 정하는 거죠. 얼만큼 가격 비율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우선주 하나당 보통주 하나만 주기로 했는데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두 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 줘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흔히 리픽싱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리픽싱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 리픽싱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주가 하락의 위험이 있을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리픽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네, 주가가 하락하려면 이제 다일루션이 될 때 신주 발행 또는 이제 주식 분할하면 당연히 네, 하겠죠. 주식 배당 네, 등등등 다 다일루션이나 주가 하락될 때 네, 투자 당시의 기대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해 보통주로 전환한 비율 내지 전환 가격을 조정해 준다. 이를 희석화 방지 규정이다. 엔티 다일루션 콜로즈라고도 한다. 그래서 리픽싱을 하는 이유는 다일루션으로부터 지분을 보호하려고 네, 네. 주식이 100개밖에 없다가 100만 개가 되면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네, 리픽싱을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일부 뭐 리픽싱에 대해서 네, 리픽싱을 자꾸 하면 물론 RCP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리픽싱을 하면 RCPS 가지고 있는 사람 보호해주기 위해서 리픽싱을 하는 건 좋은데 리픽싱을 하면 다른 주주들은 싫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RCPS 전환 우선주를 가진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주식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은 입장에서는 주식이 그렇지 않아도 주식이 늘어나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존 주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주들은 더 다일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당연히 리픽싱 제도를 안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일부 회사에 대한 전환권 리픽싱 관련하여 리픽싱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리픽싱을 통하여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네, 미래의 가치에 대한 고평가를 통한 투자를 가능한다는 점에서 대조 자체에 네, 네, 아이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범위와 조정 사유와 불공정을 다루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감안하고 RCP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위험을 부담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네, 고평가된 투자. 좀 비싸게 회사에 좀 비싼 것 같지만 네, 너무 고평가된 것 같지만 회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리픽싱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주가가 하락하면 고평가가 되면 이제 주식이 하락할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픽싱 조항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회사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투자를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평가에 대한 기업들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걸 가능한다는 점에서 제주 자체는 뭐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벤처 캐피탈이 제가 만든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저는 회사 가치가 1,000억이라고 주장해요. 네, 아유, 제 회사는 1,000억 정도 가치가 있어요. 막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보기에 우리 회사는 자기들이 봤을 때 한 1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어,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딜을 어떻게 하냐면 벤처 캐피탈이 이렇게 딜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유, 그 대표자님이 회사 가치가 1,000억이면 오케이 그렇게 하면 어, 우리가 1,000억으로 투자를 하겠다. 네. 대표님이 회사 생각이 1,000억이라고 정말 생각하면 1,000억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겠다. 다만 우리는 100억이 될 가능성이 회사 가치가 100억으로 떨어질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100억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대표님이 회사 가치가 1,000억이라고 생각하면 100억으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밑에 100억으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들한테 보호 장치를 주는 건 괜찮지 않냐. 그렇죠. 그럼 양쪽에 딜이 되겠죠. 그렇죠. 창업자는 우리 회사 1,000억이야. 네. 100억 아닌 것 같아. 여기는 100억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러면 1,000억에 투자하고 100억이 되면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딜을 100억이 됐을 때 뭘 주느냐. 네. 100억이 되면 그만큼 주식을 10배 주세요. 네. 그래서 1,000억에 들어갔는데 100배가 돼서 10분의 1이니까. 네. 1,000억짜리 회사가 이제 1,000억이라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회사 가치가 100억이 되면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픽싱에서 그러면 전환하면 주식을 하나 주기로 했는데 10개를 달라. 네. 그러면 서로 딜이 되겠죠.
창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는 1,000억짜리고 100억이 될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케이 할 거고 1,000억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설령 이제 1,000억이 부담스러운 투자자 입장에서도 100억으로 회사 가치가 하락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1,000억으로 믿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다만 그 범위가 지나치지면 안 되고 네. 조정 사유가 불공정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다만 리픽싱의 운영과 관련해서 과다한 리픽싱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리픽싱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리픽싱을 통한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주식 매수 청구권 옵션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네, 그럴 수가 있겠죠. 네, 콜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리픽싱을 통해 리픽싱의 경영권이 갑자기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1,000억이라고 해서 100억이 됐는데 어쩌다가 회사가 100억이 됐어요. 100억이 근데 이제 저는 회사가 1,000억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회사가 100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가 100억이 되면 우선주 하나당 주식 10개를 하나를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10분의 1이 됐다고 주식 10개씩 주면 경영권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불안한 거죠. 그렇게 돼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는 콜 옵션을 내가 갖게 해달라. 그래서 그 콜 옵션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뭐 이렇게 또 대표는 협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콜 옵션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리픽싱 문제는 규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리픽싱은 필요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서로 회사에 대한 기대치도 다르고 회사가 가진 정보에 다르고 네, 그런 거죠. 네, 믿고 투자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과도한 리픽싱의 경우 개별적인 불공정 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한편 리픽싱의 상한이 네,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치 못할 한계로 작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이해관계인인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경영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리픽싱 때문에 예, 그런 게 걱정이 되면 주식 매수 청구 옵션을 갖는 형태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리픽싱 때문에 갑자기 네, 우선주 가진 사람의 지분이 확 늘어나면 그렇죠. 저도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주식을 확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어느 정도 견제가 된다. 네, 전환권 조항은 기업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불리한 조항이다. 그렇죠. 주식이면 주식, 우선주면 우선주인데 안 좋으면 우선주, 좋으면 예, 박쥐처럼 좋으면 갑자기 주식으로 변화됩니까? 그걸 이제 기업이 투자자에 허락해주면 기업 입장에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전환권 조항은 리픽싱을 통하여 투자자의 지분 이석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불공정 계약에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도 기업도 리픽싱 자체를 반대할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자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할 것이다.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대로 리픽싱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개별 리픽싱 조항에 불공정은 있을 수 있으니 살펴봐야 된다. 또한 전환권, 후수라는 상환권의 보유 주체를 기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또한 펀드 회수 관리 현실을 고려하면 수용이 불가능한 조항일 것이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환권 조항은 개별 전환권 조항의 불공정성으로 접근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자. 네, 논의될 수 있는 사람은 매출 등 연동해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그게 과다한가, IPO 공모단가 조정이 과다한 경우가 있나 네,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다음 상환권, 전환 상환 우선주니까 그렇죠. 우선주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선주 이야기했고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정환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상환권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상환권이란 무엇인가? 네, 상환권에 대한 사항. 투자자는 거래 완결일의 다음 날로부터 네, 특정 년이 경과한 후부터 본권 종류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만기까지 그렇죠? 네, 특정 기간 동안에 회사에 대해서 본주에 따라 본권 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상환을 청구할 권리는 이거 줄게 현금 내놓으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현금. 네.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 네,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상환에 응해야 된다. 상환에 응하지 못하면 네. 디폴트죠. 네.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은 그렇다고 회사 자원을 팔아서 하면 안 되고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환권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네. 사실 상환권을 요구하는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죠? 우선주예요. 우선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배당을 받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주로서의 권리도 포기하고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지금 그냥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현금 받겠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회사 상황이 그렇게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회사 상황에 별로 비전이 없어서 회사에 별로 돈이 없겠죠. 예, 배당도 별로 애당초 배당이 가능하고 배당을 해 줬으면 우선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배당 가능 이익 자체가 사실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환권은 사실상 가치가 그렇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RCPS를 회계법인해서 이제 많이 밸류에이션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하면 상환권 가치는 매우 적게 나와요. 0도 많이 나와요. 0도. 상환권 가치는. 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배당 가능 이익이 있으면 우선주가 있고 회사가 잘 나가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그냥 현금 받고 빨리 나가고 싶어라고 투자자가 생각할 정도는 회사가 비전이 없는데 현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 상환이 되는 이 상황이 되면 별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해피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가 많은 거죠. 네.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지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네, 이제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에 현금이 있나 없나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겠죠. 불안하면 네, 상환권 발휘해서 현금이라도 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상환 지원을 위해서 회사가 캐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계약서에 넣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일주당 그러면 이제 상환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선주 줄게 돈 내놔. 할 때 이 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네. 일주당 상환 가액은 네. 일주당 상환 가액은 본권 종류 중에 한 주당 발행 가액. 네, 한 주당 발행 가액이 있죠. 한 주당 내가 얼마에 샀나. 투자자가 우선주 하나에 얼마나 산다 그게 있죠. 거기에다가 거래 완결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곱한 거. 그렇죠. 발행가액에다가 상환일까지 이자를 곱한 거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 합계역을 한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만약 우선주니까 배당을 준 게 있으면 이제 그건 빼줘야 되겠죠. 네. 그 전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권 종류 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행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에 대한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네, 준비금은 현금을 충분히 쌓아둘 수 있는 쌓아놓지 않는 거. 이때 이해관계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금액의 50%의 흠악을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손해는 손상되고 위약 벌금까지 내야 된다. 그러는 거죠. 네, 현금을 빼돌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상환권의 행사 기간을 늦출 수 유리한다고 본다. 한편 네. 특별 상환권이라는 부자에 기한전 상환 청구, 특별 상환이라는 것도 있다. 네. 기한전 상환 청구는 특정 사유, 대부분 경위 위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환 청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청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는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네, 특별 상환은 뭐냐면 상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네, 즉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상환 이익, 네, 상환할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환토록 한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기업에게 매우 불리하겠죠. 그러면 회사를 팔아서 네,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컴퓨터 팔아서 줘야 되나?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법 개정 상법의 법정 준비금, 네,
네, 그래서 자본 준비금의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분의 자본 준비가 이익 준비를 감액할 수 있다. 네. 이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한 것으로도 주식 발행 초과금 등 자본 준비 이익 준비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 이를 감액하여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네. 충분히 그간 쌓아놓은 게 많으면 당장 배당 가능 마음이 있어도 쌓아놓은 걸 줄 수 있다. 네. 네, 이자는 한 주당 발행가격 이자는 보통 6에서 8%가 많다. 네. 상환 금액을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경우 회사 입장에서 상환 금액이 매출액이 커지면 상환 금액을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증대될 거 우려하여 단서에서 캡을 상한을 씌우는 방안으로 협의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네, 상호간제도 개정 관련 사항. 미국의 경우 상환권을 의무적 적립제도, 의무적으로 상환할 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그러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네, 법제 개편 없이는 상환권 관련 사항은 실효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상환권 부과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면 회사에 돈이 어차피 없을 가능성, 미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환권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상환권이라는 게 RCP에서 바로 그 R 부분, R이라는 부분 의미가 있으려면 회사가 만약의 경우에 redeemable 요구가, redeem 요구가 왔을 때 상환의 요구가 왔을 때 그걸 충족시킬 수 있도록 외부의 자금을 적립해주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redeem의 의미가 있겠죠. 네. 이러한 법제 개편 없이면 상환권 관련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상환 의무를 부과하고 상환 의무를 일정 조건에 따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와 연기하여 이사 선임 의무 등을 강화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현재로서는 상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상환 강제라는 규정은 현행 상법과 충돌한다. 회사 충실의 원칙. 네. 네, 이런 것과 어긋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에 관한 사항. 네. 본권 우선 주식은 그렇죠. 이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런 희석에 대한 우려죠. 본권 우선 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 인수권이 있다. 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주 주주만 가져가서 우선 주식은 희석되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해서 주주들에게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주주들이 보유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선주도 주주니까 위 규정은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상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취지다. 네, 신주인수권 조항은 투자자와 기업 어느 일방에게 특별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주주는 주식 수요에 비례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회사의 진술과 보장. 네. 네. 그다음에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자본의당. 네. 네. 그렇죠. 예시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네. 회사 이해관계인은 본제각 체결 현재, 거래 완료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하게 진술하게 좀 보장한다. 그래야 되겠죠. 네. 공통사항, 그다음 회사에 관한 사항, 자본에 대한 사항, 자산에 관한 사항, 네. 그다음에 부채에 관한 내용,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 법령 위반 소송 등에 대한 내용, 이런 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세금, 보험, 기타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항은 선택사항이다. 네.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이 협의권. 네. 그렇죠. 이건 좀 중요하죠. 투자자는 투자 대상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동의권과 협의권. 네.
보장받음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회사가 제 이익에 따라 투자자 이익에 따라 경영이 되나를 감시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겠죠. 투자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동의권 제한은 사전 서면 동의를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 위반 사유가 됨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계획서에 명기한 권리 행사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중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회사 및 이해관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서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어떤 사항에 대해서 RCPS를 가진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 자본의 증감. 그래서 경영 상황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은 먼저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감, 주식 관련 사치의 발행,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그렇죠. 그 다음에 회생시청, 파상시청 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 다음에 전년도 건당 전년도 자산총액 5% 이상, 이제 이것도 뭐 정해지기 나름이겠지만 연간 유계 기준 전년도 자산 총계의 10% 이상 규모에 해당할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 자금 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 차입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 그다음에 본권 투자 당시 사업 계획이 명시하는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참석하거나 주요 사업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등등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감사인, 대표이사 중요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협의해야 될 내용은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 안건, 주주 보유 상황의 변동에 대한 사항, 급여, 그다음에 IPO 문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특수관계인, 법률상 특수관계인,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및 업무 감사,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도 포함시킬 수 있다. 벤처 캐피탈 투자 계약서 체계는 주식 매수 청구권 및 위약별 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는 체계 등을 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하나의 회수 수단. 언제? 해제와 손해배상 체계 또는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금 납입 이후, 투자 이후 투자 대상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하여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게 한다. 는 게 되겠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큰 의미가 있다. 투자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범위는 투자 대상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위약 사유를 위약 사유를 모두 포섭하는 안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예시. 그래서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으로 인수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매수를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식 매수를 청구를 하면 그래서 거래 완결에 이루 못할 경우 그럼 이제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그러면 그렇게 현금을 받고 엑시트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내가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거니까 풋 옵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풋 옵션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사가라.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네, 회사 또는 이해관계 투자자로부터 서면 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네, 네, 본질 가치 여기는 200%로 되어 있나요? 회사도 이 매수를 청구를 있다. 네. 주식 매수 청구권 발생 사유는 곧 기업 및 이해관계 입장에서 실질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이다. 돈을 줘야 되니까요. 네. 우선주를 사줘야 되니까 어떠한 사유를 주식 매수 청구권 발생 사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풋옵션, 네. 풋옵션을 발행해 주는 거니까요. 위 예시 이외에도 회사의 중요 자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등등이 있다. 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의 핵심 행사 조항은 기업과 이해관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검토 조항 중 하나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경우로 축소 운영하는 안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다. 네, 이해관계인에게 그렇죠. 그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된다. 기업 및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범위를 반드시 중요하게 협의해야 할 대상 중의 하나다. 한편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 매수 청구권은 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이미 이미 회사가 줄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여기서 논의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은 투자 계약서에 따른 계약에 의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고 이는 회사 입장에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취득하게 되는 것인 바 네, 네, 상법에 따라 배당 가능이 있어야만 그 취득이 가능한데 상법이 정하는 엄격한 자기 주식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배당 가능 기익이 없는 경우가 네, 이미 잘못을 하면 네, 회사가 크게 가치가 파괴되고 회사 현금도 별로 없고 그러면 배당 가능 이익도 별로 없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동해서 내 주식 사가 내 우선주 사라고 요구를 해봐야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계약의 양도 승계. 계약상의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3자의 합의를 요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거래 완결일 전후를 불문하고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못한다. 네, 그런 거죠. 투자자가 회사의 기업 공개 이전에 본권 종류주의 30% 이상을 제3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 투자조합 및 이들 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죠. 네, 경영 참여형 사무집합 투자 기구를 말함에게 양도한 경우 그렇죠. RCPS를 또 다른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양도한 경우 및 투자자가 조합인 경우 존속기간 만료 등 이유로 해산되며 투자자는 업무 집행 조합원 또는 그가 지정자에게 본권 종류직을 양도하는 경우 어쨌든 다른 VC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 지분상의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는 주식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네, 이걸 승계할 수 있는 거죠. 네, 회사 및 이해관계에는 전항의 계약상의 지위를 수인하여야 된다. 네, 그래서 회사는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회사는 네,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RCPS를 발행했으니까 네, 배당을 지급해야 되고, 네, 요구가 들어오면 주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어, 상환이라도 현금 달라고 하면 상환을 해줘야 되고, 잘못하면 풋옵션이 발동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동되면 거기에다 현금도 줘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죠. 이 의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다. 네, 둘 때는 이제 권리죠. 이런 투자자가 가진 권리는 투자자가 딴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계약의 종료, 분쟁의 해결, 중거법, 네, 권고적 선택사항, 면책, 이해관계자 진술 보장.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중요한 거죠. 투자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거.
네.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서 투자받은 투자금을 사용 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에 대여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면 안 된다. 투자받은 다음에 그걸 또 주식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되겠죠. 네.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기재와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사면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네.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이전 양도 경험 및 신회사 설립 제한. 당연히 그래야겠죠. 안 그러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로 중요 자산을 빼돌리면 안 되겠죠. 기술을 함부로 핵심 기술을 이전해 버리면 안 되겠죠. 네.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우선 매수권. 네. 이해관계에 인해 주식 처분은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다만 투자자는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우선하여 매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영미에서는 먼저 매수를 거절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서 right of first refusal이라고 하기도 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처분할 때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권리가 디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여 안 할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끼어들어서 향후 투자를 받을 때 끼어들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게 디폴트인 거예요. 그걸 안 할 수 있는 권리. 네. 그래서 right of first refusal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우선 매수권. 네, 투자자가 향후 투자를 받을 때 그 투자 계약에 끼어들 수 있는 권리. 네, 그래 끼어드는 게 기본이고, 그래 끼어드는 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끼어들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네, 그런 거죠.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이전하는 경우, 그 투자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회사가. 당의 이해관계는 양도하고 전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이전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 신원 양도주 주당 가격 양도 예정일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 예정으로 30일 전에 투자자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플에 투자했으면 애플이 투자를 더 받으려고 골드만삭스에 하면 골드만삭스와의 계약 내용을 30일 전에 저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디폴트고 끼어들어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죠. 네.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수령한 후 역시 30일 이내에 통지된 거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만약 투자자가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 통지된 거래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자는 거절 또는 동의 의사표시 대신에 매수 청약된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직접 투자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수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나도 투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죠.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상기 매수사를 통지한 경우 위 통지일에 투자자의 이해관계인 간의 통지의 조건은 해당 주식에 관한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네, 그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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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투자자의 우선 매수권 조항은 공동 매도 참여권과 함께 태걸론과 함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는 벤처 투자의 성격상 이해관계인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는 만큼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에 민감한 고려를 하게 된다. 라는 거죠. 네. 투자자의 공동 매도 참여권, 태그얼롱 라이트. 네.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요. 회사가 이제 주식을 처분한다. 네. 네. right of first refusal 대신에 이해관계자인이 그렇죠. 거기에 끼어드는 대신에 이해관계자 거래가 하고자 하는 매수 이양자에게 투자자 역시 거래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니까 right of the first refusal은 그렇죠. right of the ROFR은 뭐냐면 그렇죠. 회사가 투자를 딴 사람한테 받을 때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지분을 팔잖아요. 회사가 지분을 팔아서 투자를 받을 때 나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거고 공동매도 참여권은 투자를 받을 때 주식을 팔 때 내 것도 같이 팔라고 파는 쪽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쪽에 끼어들면 투자를 받을 때 주식을 사는 쪽에 끼어들면 right of the first refusal이고요. 우선 매수권이고요.
네. 파는 쪽에 같이 끼어 들어가면 공동 매도 참여권 tag along right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주식 처분에 편승하여 함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네.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네, 블록을 팔 때 네, 경영 프리미엄도 같이 누리고 네, 소수 주식은 잘 안 팔리죠. 경영권을 있어야 잘 팔리니까. 네, 그래서 회수할 수 있게 그럽니다. 이 권리는 동반 매도 참여권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네, 실무에서는 함께 덧붙여 팔 수 있는 권리, 덧붙이다 tag 그렇죠. 그래서 tag along right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예시 공동 매도 참여권 tag along right. 이해관계인이 네,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대신 네, 그렇죠. 네, 나도 투자하게 해줘가 아니라 나도 팔게 해줘가 되는 거죠. 이해관계가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가 본조에 의한 공동매도 참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네,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태걸롱 라이트 행사 여부, 공동매도 참여권 행사 여부, 공동매도 참여권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네, 몇 주를 같이 팔 것인지를 통지해야 된다. 네. 이해관계자에는 투자자가 주식의 공동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 참여에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편에 이와는 반대로 투자자가 네, 제가 이제 주식을 팔 때 이제까지는 끼어서 사고 끼어서 파는 거, 네, 끼어서 사는 것, 네, 끼어서 같이 투자하는 것, 네, right of the first refusal, 끼어서 같이 파는 거 태그론 라이트인데 이제는 제가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주식을 팔 때 회사 주식까지 같이 가져다가 팔 수 있는 경우, 네, 그래서 블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경영권을 형성해서 팔 수 있는 권리도 있을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걸 우리가 drag along right, 동반 매도 요구권 이 됩니다. 네,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해관계 주식도 남의 주식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동반 매도 요건 규정도 종종 활용되고 있다. 이는 실무에서 함께 끌어와서 팔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drag along right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벤처업계에서 drag along right은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주식을 함께 팔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권리 행사 요건이 타당히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보통 drag along right은 뭐냐면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소수주주들 것까지 그냥 모아서 팔 수 있는 네, 그렇게 많이 행사하는데 소수주주가 지분도 져준 소수주주가 주식을 팔 때 대주주의 지분을 같이 모아서 판다? 이건 좀 비현실적이죠. 네, 별로 타당한 경우가 없겠죠. 네, 드래곤롱 동반 매도 요건 투자자가 제3자로부터 현재 회사의 본질 가치 X%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아래같이 M&A를 위한 매수 제한을 받은 경우 네, 매수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창업했는데 애플이 제 회사를 사겠다고 해요. 네. 제 회사를 10배 산대요. 웬만하면 팔아야 되겠죠. 애플이 제 회사를 10배 판다면. 근데 저는 이제 창업자니까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10배도 안 팔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투자자들은 야, 애플이 회사를 10배로 판대는데 팔아. 라고 하고 싶겠죠. 네. 근데 이제 애플은 문제는 뭐냐면 제 거 주식이라도 사세요 하고 하는데 조각조각 주식을 애플이 살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애플은 회사 걸 블록으로 사야 경영권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투자자가 야, 애플이 회사를 10배 사준다는데 창업자가 회사에 너무 애정이 집착이 있어서 안 팔아. 그럴 때는 그냥 창업자 주식까지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창업자 주식 내 것까지 그냥 모아서 같이 팔아버릴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10배 같이 팔아버리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M&A 매수 제한을 받은 경우 할 수 있다. 네. 네. 동일한 조건으로 이해관계자에 부여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처분할 것을 네 것도 반 정도는 내놔. 전체 내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이해관계는 최대한 협의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동반 매도 요건이 오면 기본적으로 네,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태그 along right, 드래그 along right 되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의 공동 매도 참여권 태그 along right의 거의 대부분의 투자 계약서에 기재되고 있으며, 네, 태그 along right은 거의 대부분 투자 계약서에 있다. 투자자의 양보가 거의 불가능한 조항이다. 그렇죠? 투자자 양보가 내 것만 네 빼고 너 것만 팔고, 네, 어쨌든 양보가 거의 불가능한 조항이죠. 소수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항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동반 매도 요구권 드라그 롱 라이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동반 매도 요구권이 위법인 것은 아니다.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창업자의 주식을 그냥 갖다 같이 팔아버릴 수 있는 거니까 벤처 투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PEF에서는 많이 사용됩니다. PEF에서는. 네, 사모펀드에서는. 만약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협의의 대상이라고 본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임원의 지명할 수 있는 권리. 네. 네. 투자자는 네,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이사 외에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네,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내역 변경. 네. 그다음에 중도 해지 문제, 위약범 및 손해배상 청구, 지연 배상금, 통지 및 변경 사항, 네, 단순 선택 사항,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현재 ESG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비밀 유지, 위험 증가 행위 금지, 기업 공개 의무, 네. 그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주식 매수 선택권, 네, 네, 스톡 옵션을 주는 방법, 네, 네,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네. 창업 초기 회사,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급여 지급에만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스타트업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 있죠. 스타트업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 네, 월급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스타트업에서 같이 회사를 빌드업하고 파트너가 돼서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을 많이 받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스톡 옵션 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눠주는 계약이 필요한데 이게 스톡 옵션이다. 아무튼 이에 회사는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하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 미국에서 기원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다. 실리콘밸리 혁신이죠. 네.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지므로, 네, 임직원한테만 주식을 주는, 네, 그렇죠. 네, 신주가 발행할 때 주주들도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정해야 되는데 주식 매수 선고는 기본적으로 임직원한테만 주는 거니까, 네, 스톡 옵션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실행시키는 어, 그런 제도죠. 실행시키며 부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사 주주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강을 해야 되겠죠. 다만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주주들의 주식을 희석시키는 내용이니까 법률에서 그 부여 한도를 정해야 되겠죠. 상법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를 발행할 수 있는 신주 또는 양도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스톡옵션 풀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 상장 회사는 15%를 확대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3, 제13 동법 시행령 11조 3, 7항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해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그 부여 한도를 50%까지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풀을.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게 투자를 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식 매수권의 부여 한도 10%를 넘어서는 것은
투자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주식 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진다.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요. 불리하겠죠. 투자자가 그렇죠. 10%를 넘어가면 애당초 투자 동기가 무색하다. 네, 회사가 잘 되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갑자기 스톡 옵션에서 주식이 확 풀려버리면 주가가 꺾이겠죠. 네, 투자의 동기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하여 발행 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인정하는 일반적이다. 네. 회사는 회사 경영 및 네, 계약서 예시입니다.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 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건 거래 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제15조 1항 이유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를 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 총계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시점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인 범위 내에서 그렇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RCPS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